이런 가난한 냄새나는 천조각을 어디 신성한 잔치에 들여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뱃속 아기를 위해 3개월간 한 땀 한 땀 수놓은 베넷 저고리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만삭의 며느리는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고 친정 엄마는 청소부 옷을 입은 채 그 모든 걸 지켜봤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그 며느리가 사실은 50억 빚더미에 앉은 시댁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아우라 힐즈 펜트하우스 연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조영숙 씨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천장에 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주변을 비춰냈습니다. 어머, 이 초대장 한 장에 5만 원이나 들었다면서요? 조영숙은 손님들이 오기도 전부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초대장은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펼치면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연회장 입구마다 백합과 장미로 만든 화환이 세워져 있었고 테이블마다 수입식기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준비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영숙의 며느리, 임신 8개월째인 유진이었어요. 유진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불러 신발끈을 묶기도 힘든 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어젯밤 전화로 못 받듯 말했거든요. 유진아, 내일 답례품 포장은 내가 직접 하는 거다. 손님이 200명인데 하나라도 엉성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유진의 발목은 임신으로 인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였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답례품 상자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고급 한과 세트와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금박 카드를 정성스럽게 배치했죠. 손가락 끝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유진은 몸을 뒤로 젖히며 잠깐 쉬려 했습니다. 그때 뱃속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어요. 유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낼게. 오늘만 지나면.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뭐해? 아직도 포장 안 끝났어? 시어머니 조영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리를 곧게 말아 올리고 화려한 한복을 입은 상태였어요.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마다 금팔찌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일어서려다 배가 당겨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곧 끝나요. 곧은 무슨 곧이야. 손님들 9시부터 오는데. 그리고 내 옷은? 아직도 그 추리닝 차림이야? 조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지금 갈아입을게요. 갈아입기 전에 저기 꽃꽂이부터 다시 해. 어제 시킨 업체가 엉망으로 해놨더라고. 내가 다시 꽂아. 유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꽃꽂이까지 하려면 최소 1시간은 걸릴 텐데 손님은 2시간 후면 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결혼 전에 꽃집 아르바이트 했다며? 그럼 할 줄 아는 거 아냐? 빨리 안 해? 조영숙은 유진의 대답도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으며 딱딱거리는 소리가 멀어졌어요. 유진은 한숨을 내쉬며 꽃꽂이 도구가 놓인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려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자세를 잡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 백합 줄기를 하나씩 잡았습니다. 가시가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작은 피가 맺혔지만 유진은 그냥 입으로 빨았어요. 반창고를 붙일 시간도 아까웠거든요. 1시간 반이 지났을 때 유진은 겨우 꽃꽂이를 마쳤습니다.
손은 꽃물로 얼룩져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어요. 그녀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질까? 남편은 뭐 하고 있을까? 남편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뒤 현우가 받았어요. 왜 바빠? 여보, 나 지금 연회장에서 준비 중인데 너무 힘들어. 조금만 와서 도와줄 수 없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유진아, 나 지금 회사 상사분들 모시고 골프장 가는 중이야. 오늘 우리 엄마 잔치에 부장님이랑 전무님도 오신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가서 뭘 도와? 너 오늘 하루만 고생하면 내 승진이 코앞이라니까.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나 임신부야. 배도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엄마한테 잘 보여야 애 낳고 나서 우리 편하게 산다고. 알았지? 나 끊는다.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벌써 8시 30분, 손님들이 곧 도착할 시간이었거든요. 유진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임신부용 원피스였지만 배가 너무 불러 지퍼가 반쯤만 올라갔어요. 그녀는 숄로 배를 가리고 연회장으로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영숙은 활짝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머,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조 여사님, 오늘 정말 고우세요. 칠순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손님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조영숙은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때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유진에게 향했습니다. 유진아, 거기서 뭐해? 손님들 물 따라드려. 유진은 황급히 생수통이 놓인 테이블로 갔습니다. 2리터짜리 생수통이 5개나 쌓여 있었어요. 유진은 생수통 하나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배가 불러 힘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 조 여사님, 며느리 정말 일 잘하시네요. 한 손님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했는데도 저렇게 부지런하다니.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 어디 없어요. 조영숙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착하긴 하죠. 친정이 좀 어려워서 우리 집안 덕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유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린 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물병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생수통을 들고 걷다가 유진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휘청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다행히 벽을 짚어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손에 들었던 물병이 바닥에 떨어져 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손님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유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조영숙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쏟아진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긴.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주네. 빨리 닦고 다시 가져와.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그저 수군거렸고 조영숙은 다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유진은 젖은 걸레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무 약해서. 그 순간 뱃속에서 아기가 또 발로 찼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유진은 눈물을 닦고 다시 연회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연회장 구석에서 청소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여인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4시
강남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딸 유진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엄마 나 너무 행복해. 걱정하지 마. 겨우 11글자. 평소 유진이라면 이모티콘도 붙이고 긴 문장으로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텐데 이번 문자는 너무 짧았습니다. 명자는 25년 동안 딸을 키워온 엄마였어요. 딸의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냈어요. 카드 표면에는 금색으로 아우라 그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명자는 옷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남색 유니폼이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가슴 부분에는 아우라 클린이라는 회사 로고가 수놓아져 있었죠. 이 청소 용역 회사는 명자가 소유한 23개 계열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걸 입고 들어가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야. 명자는 지난 30년간 철저히 얼굴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고 사진 촬영도 하지 않았어요. 회사 행사에는 대리인을 보냈고 심지어 유진의 결혼식에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평범하게 키우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조영숙은 명자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가난한 채소 가게 주인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에서 검은색 물감을 꺼내 손가락에 묻혔어요. 거울을 보며 이마와 볼에 살짝 얼룩을 냈습니다. 마치 오래 일해서 땀과 먼지가 묻은 것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머리는 낡은 고무줄로 단정하게 뒤로 묶었습니다. 평소 명자는 짧은 단발머리였지만 오늘은 일부러 가발을 썼어요. 긴 머리를 묶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돼. 명자는 작은 천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손수술을 놓은 아기 베넷 저고리와 모자, 양말이 들어 있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밤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 명자는 아우라 힐즈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낡은 경차를 몰았어요. 실버타운 직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자는 경비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비원은 명자의 유니폼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어요. 아우라 클린 직원들은 이 건물 출입이 자유로웠거든요. 복도를 걷는 명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딸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정말 행복한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연회장 앞에 도착했을 때는 6시였습니다. 명자는 청소 도구함을 들고 조용히 연문으로 들어갔어요. 연회장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구석 테이블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명자는 숨을 죽이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딸은 배가 불룩한 채 의자에 앉아 답례품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진의 모습이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 허리를 펴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명자는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 왜 저렇게 해? 명자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전체 상황을 봐야 했거든요. 만약 일시적인 일이라면 괜히 나서서 딸의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명자는 연회장 구석으로 이동해 쓰레기통 주변을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눈은 계속 유진을 향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조영숙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는 모습을 봤어요. 조영숙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유진을 부를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진아, 거기서 뭐해? 손님들 물 따라드려. 명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딸이 무거운 생수통을 들려는 모습을 보며 당장 뛰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시쯤 조영숙의 딸인 현우의 누나가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와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언니, 여기 좀 닦아줘. 신우이는 유진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바닥에는 레드 와인이 쏟아져 있었어요. 명자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신우이가 일부러 손목을 꺾어 와인을 쏟은 것을요. 유진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러 자세가 매우 불편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조영숙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카펫에 와인이 다 배었잖아. 조영숙은 유진의 등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가볍게 찬 것처럼 보였지만 명자는 유진의 몸이 흔들리는 것을 봤어요. 빨리 안 닦고 뭐해? 너 때문에 카펫 버리면 내 친정에서 보상할 거야? 이거 수입품인데 1,000만 원 넘게 하거든. 명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청소 도구함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키득거렸어요. 저 며느리 진짜 대단하네. 임신했는데도 저렇게 시키면 어떡해. 좀 불쌍하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거리일 뿐이었어요.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영숙이 유진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야 이거? 누가 이런 남루한 천조각을 가져왔어? 조영숙의 손에는 명자가 만든 베넷 저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얀 천에 분홍색 실로 수놓은 토끼 무늬가 있는 작은 옷이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이런 가난한 냄새 나는 걸 어디 신성한 잔치판에 들여와. 보기만 해도 재수없네. 조영숙은 베넷 저고리를 구겨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유진이 만든 전복죽 국물이 베넷 저고리에 튀었어요. 명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거짓말한 이유를,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명자는 천천히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꺼냈어요. 국물에 젖은 천 조각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있다. 이제 괜찮아. 명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슬픈 엄마가 아니었어요. 냉정한 사업가의 눈빛이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얼룩을 닦아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검은색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폴더폰이 아닌 최첨단 보안 기능이 달린 회장 전용 전화기였죠. 명자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네,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나 강명자야. 지금 당장 아우라 힐즈 펜트하우스로 법무팀 전원 집결시켜. 그리고 헬기 한 대 준비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청소할 쓰레기가 생겼어. 아주 더러운 쓰레기가. 명자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12시가 넘어가자 연회장은 더욱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조영숙의 친구들이 테이블마다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어요. 와인 잔을 기울이며 웃음소리를 터뜨리는 모습이 화려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시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연회장 구석에서 쓰레기를 줍는 척하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젖은 베넷 저고리는 청소도구함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어요. 손으로 만진 천의 촉감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물 좀 더 가져와. 신우이가 또다시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힘겹게 일어서서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배를 감싸 쥔 손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유진이 사라진 틈을 타서 조영숙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조영숙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니, 조 여사,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저렇게 부려먹어도 돼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영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뭐가 어때서? 우리 집 들어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게 뭐가 있다고. 빈손으로 시집와서 우리 집 재산 다 누리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뱃속에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죠. 내 손주한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유진이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고.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명자는 그 대화를 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진이 물병을 들고 돌아오다가 신우이의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테이블을 붙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물병이 바닥에 떨어져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 손님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이 한 부인의 드레스 자락에 튀었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야? 조영숙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유진에게 다가가 팔을 움켜잡았어요. 몇 번을 말해야 정신을 차려. 손님 옷에 물을 튀겨? 이거 명품이야. 명품? 내가 평생 벌어도 못 사는 옷이라고.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실수를. 실수? 또 실수야? 너 오늘 몇 번째 실수하는 거야? 조영숙은 유진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유진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유진과 조영숙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조영숙은 명자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뭐야 너는? 청소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명자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임산부에게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명자에게 쏠렸어요. 조영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지금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아가씨는 지금 임신 8개월이에요. 배도 저렇게 불렀는데 무거운 걸 들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조영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집 일인데 내가 뭔데 참견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 하지만 명자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조영숙에게 다가갔어요. 사모님, 자식이 귀한 줄 아시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셔야죠. 그 말에 조영숙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청소부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어요. 이 건방진게. 찰싹? 조영숙의 손이 명자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명자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연회장의 짧은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영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유진은 황급히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영숙은 명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너가 사돈이야? 채소 장사한다던 그 사돈? 명자는 뺨의 열기를 느끼며 조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네, 저는 유진이 엄마 강명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금 때린 사람도 바로 저고요. 조영숙은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감히 어딜 들어와. 유진아, 내가 친정 엄마를 불렀어? 오늘 내 칠순 잔치를 망칠 셈이야? 유진이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왜? 하지만 조영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을 불렀어요. 여기 무단 침입자야. 당장 끌어내. 2명의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명자를 끌어내기 전에 현우가 연회장으로 들어왔어요. 골프를 마치고 온 현우는 상황을 파악하고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것도 청소부 옷을 입고? 명자는 현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 딸이 어떻게 지내나 보러 왔지.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 상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장모님, 가난하게 사시면 가난한 대로 조용히 사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망신을 주세요? 유진이랑 이혼했으면 좋으시겠어요? 현우의 말에 명자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영숙은 주방으로 달려가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유진이 새벽에 정성껏 끓인 전복죽이었어요. 사과하고 싶으면 이걸 먹어. 바닥에 엎어진 이 죽을 핥아 먹으라고. 조영숙은 정말로 전복죽을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죽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서 안 먹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 이걸 다 핥아 먹어야지. 손님들이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엎어진 죽을 내려다봤어요. 유진이 새벽부터 만든 죽이었습니다. 딸의 정성이 바닥에 버려진 겁니다.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명자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조영숙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제부터 청소할 건 이 바닥이 아니라 당신네 집안이 될 겁니다. 조영숙은 카드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게? 어디서 훔친 거 아냐?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화장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그녀의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명자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명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딸을 걱정하는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냉정하고 날카로운 기업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명자는 유니폼 주머니에서 검은색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낡은 폴더폰이 아니었어요.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이 가능한 최첨단 보안 전화기였습니다. 화면을 켜자 아우라 그룹 로고가 떴습니다. 명자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16자리 숫자와 특수 문자가 조합된 복잡한 암호였지만 명자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비서실장 직통번호를 찾았습니다. 명자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2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비서실 김태준입니다. 목소리가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나 강명자야. 보안 코드 아우라 007.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긴장감이 2배로 높아진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연락 주실 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당장 아우라 힐즈 펜트하우스 연회장으로 법무팀 전원 집결시켜 변호사 5명, 회계사 3명, 그리고 계약서 담당 직원까지 모두 30분 안에 도착해야 해. 30분이요? 회장님, 지금이 주말 낮인데. 할 수 있어, 없어? 명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대답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집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 한 대 준비해. 유진이를 데리고 나갈 거야. 아, 그리고 명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조영숙과 박현우 명의로 나간 모든 대출 내역 즉시 뽑아. 아우라 캐피탈에서 나간 건 물론이고 우리 계열사에서 보증 선 것도 전부. 오늘 안으로 상환 청구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알아. 50억 정도 되겠지. 정확히는 53억입니다. 실버타운 보증금 20억, 현우 씨 사업 자금 30억, 그리고 조영숙 씨 명의 신용대출 3억. 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50억 가지고 거들먹거리더니. 좋아, 전부 회수해. 즉각 상환 조항 발동시키고 못 갚으면 압류 절차 바로 들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뭔데? 현우 씨가 다니는 건설사 대표도 오늘 그 잔치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김성민 대표 말입니다. 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성민은 아우라 건설의 협력사 대표였어요. 명자가 직접 계약을 따준 회사였죠. 김 대표한테 연락해. 30분 후에 내가 직접 보겠다고 전해.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명자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묻었던 검은 얼룩은 이미 다 씻어낸 상태였어요. 머리에 쓴 가발도 벗었습니다. 원래의 단발머리가 드러났죠. 명자는 유니폼 지퍼를 내렸습니다. 안에는 깔끔한 검은색 블라우스가 입혀져 있었어요.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거울 앞에 선 명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고 턱은 당당하게 들어 올려져 있었어요. 눈빛에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명자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2시 45분. 법무팀이 도착하려면 아직 25분 정도 남았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엄마. 유진은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명자는 딸을 꼭 껴안았어요. 유진의 어깨가 흔들리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거짓말했어. 나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 명자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이제 괜찮아. 어머니가 엄마 뺨을 때렸잖아. 어떻게 엄마. 명자는 유진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물어볼게. 너 정말 현우랑 계속 살고 싶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 근데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 명자는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너는 그냥 엄마만 믿으면 돼.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사실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뭔데? 명자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유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카드에 새겨진 아우라 그룹 로고가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오늘 엄마가 직접 나선 이유 알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야. 유진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나 혼자였으면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야. 응.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 사람들한테 빌부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명자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1시 5분. 법무팀이 곧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자, 이제 나가자.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 그리고 배워. 세상은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 때로는 이빨을 드러낼 줄도 알아야 해. 명자는 유진의 손을 잡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연회장으로 향하는 명자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연회장 밖에서는 이미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와 유진이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조영숙은 친구들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전복죽은 이미 다른 청소부가 치운 상태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현우는 상사들 옆 테이블에 앉아 열심히 웃고 있었습니다. 상사들의 농담에 과장되게 웃으며 술잔을 따르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어디 있는지, 장모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관심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영숙이 명자를 발견하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아직도 안 나갔어? 경비원들 뭐 하는 거야? 2명의 경비원이 다시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 여사님, 서두르지 마세요. 곧 제대로 인사드릴 분들이 오실 겁니다. 뭐라고? 인사는 무슨?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해. 조영숙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명자에게 쏠렸어요.
어떤 손님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밖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건물 전체가 진동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헬기 소리였습니다. 손님들이 창문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펜트하우스 옥상에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헬기 옆면에는 금색으로 아우라 그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헬기가 왜 여기에? 저거 아우라 그룹 전용 헬기 아냐?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조영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뭐야 저거? 누가 부른 거야? 현우도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상사인 김성민 대표의 얼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시 10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10명이었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은퇴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저 사람 누구야? 아우라 그룹 비서실장 김태준 아냐? 맞아. TV에서 봤어.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조영숙은 황급히 옷매를 고치며 비서실장에게 다가갔어요. 어머 실장님, 제 칠순 잔치에 이렇게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런데 연락을 주시지. 조영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그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연회장 구석에 서 있는 명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곧장 명자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어요. 조영숙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현우는 술잔을 떨어뜨렸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회장님? 조영숙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조영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네. 아우라 그룹 회장 강명자님이십니다. 모르셨습니까? 조영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벽에 기대어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김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류 가져왔어?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김태준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김태준은 그중 한 장을 꺼내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법무팀은 밖에 대기 중입니다. 들여보내. 김태준이 손짓하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 5명이 들어왔어요. 각자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으려 하자 경호원 한 명이 다가가 정중하게 제지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촬영은 금지입니다. 명자는 변호사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영숙 씨와 박현우 씨 관련 서류 전부 꺼내. 변호사들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중 한 명이 프로젝터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연회장 벽면에 하얀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조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이게 무슨... 명자가 조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조 여사님, 아까 제 딸이 바닥을 닦게 하셨죠? 그리고 저한테 죽을 할자 먹으라고 하셨고요. 그건 이제 제 차례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닦아야 할 게 뭔지 보여드리죠. 프로젝터에 화면이 떴습니다. 대출 계약서였어요. 조영숙 명의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조 여사님이 3년 전에 아우라 캐피탈에서 받은 20억짜리 대출입니다. 이 실버타운 보증금으로 쓰셨죠. 화면이 넘어가며 또 다른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우 씨 명의로 받은 30억짜리 사업 자금 대출. 이자는 연 3%로 파격적으로 낮게 해드렸어요. 제 사위라는 이유로요.
현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계약서 15조를 보세요. 대출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거나 채권자에게 중대한 모욕을 가할 경우 즉각 상환권이 발동됩니다. 조영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명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계약서에 다 있어요. 조 여사님이 직접 서명하신 거예요. 혹시 안 읽어보셨나요? 현우가 비틀거리며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언제 모욕을... 명자가 손을 들어 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어요. 그것도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당신은 저보고 꺼지래요. 그게 모욕이 아니면 뭡니까? 현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김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영숙 씨, 박현우 씨, 아우라 캐피탈은 대출금 53억 원의 즉각 상환을 요구합니다. 3일 이내 상환하지 못하면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조영숙이 바닥을 기며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돈댁, 아니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명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조영숙을 뒤로하고 명자는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에 울렸어요. 손님들은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명자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오늘 조 여사님 칠순 잔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아우라 그룹 회장 강명자입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엄이 넘쳤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딸을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유진이 엄마 뒤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명자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그 남자를 보고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대표님. 건설사 대표 김성민이었습니다. 그는 현우를 힐끗 보더니 곧장 명자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성민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기 상사가 그토록 잘 보이려고 애썼던 김성민 대표가 지금 장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김 대표? 명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네, 회장님. 당신네 회사가 지난해 수주받은 아우라 시티 건설 프로젝트 기억하죠? 물론입니다. 김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프로젝트 계약 조건 중에 뭐가 있었죠? 그게... 김성민이 더듬거렸습니다. 명자는 김태준에게 눈짓했어요. 김태준이 서류를 꺼내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화면에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명자가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27조. 도급사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인권과 근로 환경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된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 당신네 회사 직원 하나가 임신 8개월 된 아내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김성민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현우에게 향했어요. 박현우 대리, 당신. 현우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학대가 아니라... 명자가 손을 들어 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학대가 아니라고요? 임신부에게 새벽부터 일을 시키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게 하고 바닥을 기게 만드는 게 학대가 아니라고요?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님들이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김성민이 벌떡 일어나 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박현우, 이게 사실이야? 현우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김성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사표 써. 우리 회사에 이런 인간은 필요 없어. 현우가 김성민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대표님 제발. 저한테는 이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 망하게 할 셈이야? 아우라 그룹이랑 계약 끊기면 우리 회사 망해. 김성민이 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우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조영숙이 기어서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명자는 조영숙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어요. 조 여사님, 아까 제게 뭐라고 하셨죠? 바닥에 엎은 죽을 할그라고 하셨죠? 명자는 김태준에게 손짓했습니다. 김태준이 주방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전복죽 냄비였습니다. 유진이가 어머니를 위해 새벽부터 끓인 죽이에요. 아까 바닥에 엎어버리셨죠? 다행히 주방에 조금 남았더군요. 명자는 죽을 조영숙 앞 바닥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뜨거운 죽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어요. 닦으세요. 직접 닦으시라고요. 조영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5분 드린다고 했어요. 5분 안에 이 바닥을 깨끗이 닦고 이 건물에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무단 침입으로 신고합니다. 명자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시 25분이었어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조영숙은 울먹이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한복 자락이 죽물에 젖었어요. 목에 걸었던 금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져 딸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손님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럴 줄 알았으면 진작 며느리한테 잘하지. 맞아. 사돈이 회장님인 줄도 모르고. 현우의 누나도 슬그머니 바닥에 엎드려 엄마를 도왔습니다. 명품 드레스가 죽물에 흠뻑 젖었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가져올 거 있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엄마. 여기 있는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럼 가자. 명자는 유진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김태준과 법무팀, 경호원들이 뒤를 따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명자와 유진이 헬기에 올랐습니다. 조종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집으로. 본가로.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우라 힐즈가 점점 작아졌어요. 유진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명자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래 연회장에서는 조영숙과 현우가 필사적으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돕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칠순 잔치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헬기가 하늘 위로 사라지고 나서 정확히 30분 후 아우라 힐즈 펜트하우스 정문에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짙은 남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가슴에는 법원 집행관이라는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조영숙은 아직 연회장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은 죽물로 얼룩져 있었고 화려했던 한복은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옆에서는 현우가 멍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대부분 떠난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고작 4명뿐이었어요. 그마저도 구경하려고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집행관 5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집행관이 조영숙을 찾았습니다. 조영숙 씨 계십니까? 조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어요. 네,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이동수입니다. 아우라 캐피탈의 신청으로 재산 압류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벌써요? 아직 3일도 안 지났잖아요. 집행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긴급 압류 조항이 발동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즉각 집행합니다. 도주요? 제가 언제 도주를? 30분 전 조 씨께서 귀중품 여러 점을 가방에 챙기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조영숙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명자가 떠난 후 조영숙은 황급히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가방에 넣었거든요. 집행관들이 연회장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행관이 빨간색 스티커를 들고 있었어요. 압류 대상 물품에 표시하겠습니다. 조영숙의 명품 가방에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손목시계, 귀걸이, 목걸이에도 차례로 스티커가 붙었어요. 현우가 차고 있던 명품 시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압류할 수 없어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박현우 씨 명의로 된 대출도 있습니다. 당연히 압류 대상입니다. 집행관들은 연회장을 벗어나 펜트하우스 거실로 향했습니다. 조영숙과 현우가 허둥지둥 뒤따라갔어요.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입 소파, 대리석 테이블, 크리스털 샹들리에. 모든 것에 빨간 스티커가 붙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이건 제 물건이에요. 조영숙이 소파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실버타운 입주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가구는 보증금으로 제공된 물품이므로 압류 대상입니다. 침실로 들어간 집행관들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옷들이 가득했어요. 에르메스, 샤넬, 구찌 로고가 붙은 옷들이 주르르 걸려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하나씩 꺼내며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것도요? 옷까지요? 신우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집행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가 물품은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조영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에 연락하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통화 연결음이 끊기고 자동응답이 나왔습니다. 고객님의 계좌는 채권 압류로 인해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현우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액정이 금이 갔어요. 계좌까지 막혔어. 집행 절차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에 거의 모든 물건에 빨간 스티커가 붙었어요. 심지어 조영숙이 아끼던 골동품 화병까지 압류되었습니다. 집행관이 최종 서류를 조영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압류 물품 목록입니다. 조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볼펜을 쥔 손에 힘이 없어 글씨가 비뚤비뚤했어요. 그리고 이틀 안에 이곳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실버타운 측에서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조영숙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틀이요? 이틀 안에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집행관들이 떠난 후 펜트하우스는 조용해졌습니다. 빨간 스티커가 붙은 물건들만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조영숙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엄마, 이제 어떡해요?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실버타운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영숙 씨, 내일 12시까지 짐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넘기면 강제 집행합니다. 전화를 끊고 조영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현우가 소파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다 내 탓이지. 조영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그토록 당당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유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사돈한테도. 조영숙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돈이 뭐라고, 체면이 뭐라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이제 조영숙 것이 아니었어요. 내일 낮이 되면 이들은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갈 곳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말이죠. 화려했던 칠순 잔치는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만과 허영으로 쌓아 올린 성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조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평창동 저택. 명자와 유진을 태운 헬기는 아우라 그룹본가 정원에 착륙했습니다. 정원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장미 정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택은 3층 규모였고 유리창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헬기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해. 저택 현관에는 집사와 가정부 4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맨 앞에 선 집사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따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진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대접을 받으니 어색했어요. 명자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 풀어. 여기는 내 집이야. 편하게 있으면 돼.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벽면에는 유화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화려하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이 다가가 사진들을 하나씩 봤어요. 어린 유진이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엄마, 오랜만에 보는 사진들이네. 응, 내가 시집간 후로 엄마가 매일 봤어.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딸을 평범하게 키우기 위해 회장 신분을 숨겼지만 늘 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유진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 방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방은 넓었습니다. 60평은 되어 보였어요. 침대는 킹사이즈였고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임산부복들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전에 미리 준비해뒀어. 내가 언제 올지 몰라서. 유진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가 몸을 감싸 안았어요. 시댁에서 자던 딱딱한 바닥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엄마.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명자는 딸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여기서 편히 쉬어. 아기 낳을 때까지 아무 걱정하지 마. 유진은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1시간쯤 지나고 유진은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식당에서 명자와 유진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집사가 준비한 음식은 산후조리에 좋은 것들이었어요. 전복죽, 미역국, 찜닭. 엄마, 아까 그 베네쩌고리는 어떻게 됐어? 유진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옆 의자에 놓인 보자기를 가져왔어요. 조심스럽게 풀자 깨끗하게 세탁된 베네쩌고리가 나왔습니다. 집사님이 특수 세탁해 주셨어.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지? 유진은 벤의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가 3개월 동안 한 땀 한 땀 수놓은 토끼 무늬가 선명했어요. 고마워 엄마. 당연하지. 우리 손주 첫 옷인데.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김태준 비서실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봐. 김태준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조영숙 씨와 박현우 씨 재산 압류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압류 금액은 17억 상당입니다. 나머지는 36억은 빚으로 남았습니다. 향후 10년간 월급의 30%씩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그럼 현우 오빠는 평생 빚을 갚으며 살겠지. 그게 대가야.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따님께서 서명하시면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명자가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아, 내 결정이야. 어떻게 하고 싶어?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할래요. 아기는 제가 키울 거예요. 명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엄마가 도와줄게. 김태준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볼펜을 놓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푹신한 침대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아무 걱정 없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유진을 깨웠습니다. 유진아, 산책하러 갈래? 두 사람은 정원을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장미꽃잎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진짜로. 다행이다. 앞으로는 계속 행복할 거야.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유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진아, 제발 돌아와.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 이혼 서류 곧 도착할 거예요. 서명해 주세요.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예요. 유진아, 제발. 안녕히 계세요.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어요. 명자는 딸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은 이제 강해졌어요. 한편 아우라 힐즈 펜트하우스 앞 조영숙과 현우, 신우이는 낡은 캐리어 2개를 끌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그게 전부였어요. 이제 어디로 가?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조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어제까지 화려했던 그들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들 어제 칠순 잔치하던. 맞아. 완전 망했다며.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조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평창동 저택에서는 명자와 유진이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평화로웠어요. 엄마, 고마워. 날 구해줘서. 당연하지. 넌 내 딸인걸. 유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어요. 이 아기에게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절대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게 키울 거야. 명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